반갑습니다. 아마추어형 골프스윙 클리닉의 스윙연구가 황진욱입니다. 오늘은 기초 시리즈 39탄입니다. 근데 왜 이쪽 화면으로 찍냐면 전체 화면으로 찍기 전에 먼저 설명을 드릴 게 있어가지고 먼저 여기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 화면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뭐냐면 제가 30 몇 탄인가 전통적인 이제 골프 레슨은 전부 다 몸을 회전을 하고 타겟 쪽으로 얼마나 많이 돌리느냐, 그런 스윙이 원래 전통적인 스윙이라고 했으면은 요즘에 유행하는 스윙,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거리를 위주로, 예전에는 이제 뭐 드라이버는 쇼, 퍼팅이 돈이다라는 시대에, 쇼게임이 돈이다라는 시대에 그런 스윙과 지금은 무조건 장타가 돈이잖아요. 그죠? 물론 정교함도 중요하지만 장타 치는 사람들이 정교함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장타 치는 선수들의 이제 방법을 이제 그 JTBC의 나다의 프로님의 레슨을 통해서 브레이크 거는 느낌, 무조건 돌리지 말고 왼쪽에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도 제가 방금 제가 여기서 이제 원래는 골프 영상을 찍으러 온 게 아니고 레이싱 게임을 하러 왔습니다. 여기 제가 레이싱 게임, 요게 이제 6축 막 돌아갑니다. 영화관 4DX처럼. 그래서 레이싱 게임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좀 청소 좀 하고 그 다음에 영상 찍어야지 했는데, 레이싱 게임을 하려고 딱 생각을 하는 순간 또 뭔가 머리에 전구가 팡 이렇게 터지면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 느낌을 아무리 설명을 해도 여러분들은 이런 걸 이해를 못하고 또 엉뚱하게 반대로 연습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이제 급히 찍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자주 말하는데, 어떤 뭐 달인들, 골프도 달인이고 뭐 저는 이제 춤의 달인이고 뭐 여러 가지 생활의 달인들이 있겠죠. 그러면 생활의 달인들이 자신은 이런 느낌으로 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은, 그거를 만약에 정말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잘 따라하면은 뭐 연습만 하고 노력만 하고 시간만 투자하면 달인이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달인이란 사람들이 항상 뭔가 얘기하면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꼭 정확하게 반대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하는데, 춤을 가르칠 때 제가 어떤 동작을 하라라고 가르쳐 주면은 뒤에서는 진짜 완전히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겠죠. 뭐 골프 프로들이 하라는 거랑 완전히 반대로 하면서 제 스윙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라고 제 스윙이 막 이상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도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반대로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밟는 거랑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거랑 프로들이 브레이크를 밟는 거랑 다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브레이크를 밟아라 하면 뭐부터 생각을 해요? 제일 먼저 브레이크, 뭐가 딱 떠올라요? 자동차 브레이크가 생각나죠. 근데 자동차 브레이크를 밟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타는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그냥 쉽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냐면 잘 보세요. 자, 요거는 PC에 연결해서 뭐 레이싱 게임할 때 쓰는 페달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어느 정도 저가형을 사면은 주는, 그냥 껴주는 페달이에요. 뭐 중고로 따지면 한 5만원도 안 하는 그런 페달입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라고 생각하면 잘 보세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누른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악셀도 이렇게 누르고 이렇게 들어가죠? 누르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브레이크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동차 실차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쑥 밟잖아요. 네, 브레이크가 쑥 밟으면서 뭐 막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브레이크를 앞으로 이렇게 밀겠죠? 그죠? 밟아야 되니까. 그게 원래 브레이크를 밟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여러분들이 레이싱을 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편안한 자동차를, 어이구, 벌레가 한 마리가 다니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자동차를 뭐 직진, 좌회전, 우회전, 뭐 유턴 요 정도만 하지, 뭐 길거리에서 레이싱을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급커브를 돌고. 그래서 일반 자동차들은 그냥 편안함에 맞춰져 있어서 브레이크가 요렇게 방금 보여드렸듯이 그냥 쭉 누르면 밟히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운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운전의 달인들은 누구예요? 레이싱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레이싱 선수들의 브레이크는 다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이거보다 약간 고가형이에요. 고가형이라서 여기 뒤에 보면 막 스프링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고가형이라고 하더라도 요건 한 중고로 한 20만원? 그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이것도 팔려고 내놨는데, 그러면은 이게 약간 조금 세요.
그리고 스프링을 여기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약한 스프링, 중간 스프링, 강한 스프링 쓰면은 이거는 그냥 요 손만 톡 갖다 대도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뭐 자동차에서도 브레이크를 이렇게 그냥 손만 쑥 눌러도 들어가지거든요. 그 정도의 담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차의 브레이크는. 근데 이거는 손으로 누르면 약간 빡빡해요. 그래서 발로 누르면 이제 또 쑥 들어가긴 합니다. 이게 조금 그나마 조금 이제 레이싱카랑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느낌입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히 약해요. 저거를 제일 강한 스프링으로 쓴다라고 해도 레이싱 선수들이 카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저것도 마찬가지. 저거를 처음 이제 브레이크를 저기 이제 설치해서 게임을 하면은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차랑 운전하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냥 요것도 꾹 누르고 요것도 꾹 누르고 그냥 실차 운전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가지기 때문에 별 다른 거에 없어요. 근데 요 페달을 하면 악셀은 이건 잘 들어갑니다. 쑥쑥 들어가요. 근데 브레이크는 좀 잘 안 들어가서 처음에 느끼는 이제 여러분들 운전 다 하시잖아요. 그럼 처음에 느끼는 게 브레이크가 왜 이래 조금 뻑뻑해. 뻑뻑하다고 느껴요. 누르는 게 약간 뻑뻑하다고. 약한 스프링을 써도 좀 뻑뻑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강한 스프링을 쓰면 이게 다리가 아플 정도로 오씨 왜 이렇게 뻑뻑해 잘 안 들어가 이렇게 느끼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를 자기 실차에 맞춰서 편하게 하려면 저 스프링을 빼서 쑥쑥 들어가게 만들면 이제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브레이크를 밟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그냥 브레이크를 쑥 누르면은 그냥 멈춘다 차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어떤 내용이나 몸의 움직임을 뭐 개념을 던져주면은 여러분들은 자신만의 경험, 뭐 살면서 어떤 거든 비슷한 경험을 통해서 그거를 인지하고 또 그 내용을 통해서 자신이 그 방법을 연습을 하고 그러니까 자기식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설명을 한 게 아니고 나다일 프로님도 그렇게 밟으라고 설명을 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한테 브레이크라는 거는 그냥 브레이크라면 자동차 브레이크네, 자동차 브레이크 쑥 누르면 그냥 밟히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연습을 하면 골프 스윙을 한다라고 해도 뭔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기 전에 땅을 왼쪽으로 이제 중심 이동을 하면서 땅을 쑥 누르면서 그냥 탁 스탑을 하면은 그걸 브레이크 밟는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브레이크는 그렇게 밟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연습하는 이제 페달입니다. 요게 실제 레이싱카에 달리는 모델이에요. 틸튼이라고. 이 페달이나 요게 유압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 페달은 뭐 그냥 일반적으로 쑥쑥 들어가는 건 저가형, 그리고 조금 고가형이라고 해도 스프링을 달아 놓는데 이거는 완전 유압식이에요. 기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브레이크가 이제 오일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오일에 기름을 이렇게 이제 쑥쑥 압력으로 이제 하거든요. 근데 일반 실차도 유압식이지만 일반 실차는 굉장히 쑥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이 브레이크는 처음에 타시면은 이 브레이크는 제가 그나마 조금 좀 약하게 해놨어요. 약하게. 왜냐면 저도 하는데 사람들이 오면은 처음에 이거를 실차 정말 레이싱카로 해놓으면은 이게 지금 아예 당겨지지도 않습니다. 손으로도 못 당겨요, 이게. 그래서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냐면 저기 틸튼이라고 보이죠? 틸튼 이게 실제 레이싱카 선수들이 쓰는 그 페달입니다. 실제 레이싱카에 여기 달려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밟으면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리로드라고 처음에 여기서 딱 들어가는 부분에는 RPM이 안 올라갑니다. RPM이 아니고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그리고 딱 이제부터 안 들어가기 시작하는 여기서부터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밟으면은 조금 들어가긴 하죠. 이건 제가 제일 약하게 해놔서 그래놓고 원래 이제 레이싱 선수들이 하는 이제 세팅은 딱 요 정도의 딱 느낌을 주고 그 다음에는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밟냐면 레이스 선수들은 자, 제가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무선 마이크를 끼고 여기 왔습니다. 요 페달만 거의 한 200만 원대 됩니다. 원래 실차는 더 비싸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이 실차에 들어가는 요 유압 페달을
이렇게 USB로 연결해가지고 세팅을 해서 조금 저렴하게, 이걸 외국에서 사면은 이 페달만 거의 한 3,400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분이 굉장히 좀 저렴하게 똑같은 실차의 그런 이제 레이싱카에 들어가는 건데 좀 저렴하게 해서 샀는데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레이싱카 타면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브레이크 감도 없습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브레이크는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의 브레이크는 이렇게 쑥 들어가죠. 그다음 악셀도 들어가지만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쑥 들어갑니다. 그게 편해요. 왜냐면 그냥 쑥 밟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도심에서 막 200km, 300km를 달리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건 안 하잖아요. 그죠? 근데 레이싱 선수들은 300km 넘게 달리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 상황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중력 가속도라고 하죠. 그 중력이나 아니면 버티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목에 부하를 받는 게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레이싱 선수들이 뭐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코너를 돌 때 목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뭔가 이게 힘이 가해져서 레이싱 선수들이 요렇게 이제 목에 이 권투 선수들처럼 목에 바벨을 막 몇십 킬로를 들고 목 운동을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게 급브레이크, 급가속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느낌으로 레이싱 카드는 어떤 느낌으로 밟냐면 이거를 쑥 집어넣지를 못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브레이크를 밟아도 100km에서 밟아도 급브레이크를 확 밟는 게 아닌 그냥 쑥 밟으면서 서서히 서기 때문에 그냥 몸이 뭔가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그냥 별로 없어요. 그냥 쑥 발만 쑥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300km에서 갑자기 100km로 확 줄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몸이 확 앞으로 쏠려요. 정말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내 몸은 300km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100km로 서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300km로 앞으로 확 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힘을 써요. 근데 이렇게 내 몸이 확 튀어나가려고 하는데 브레이크까지 앞으로 확 밟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브레이크를 밟는 힘을 못 줘요. 그래서 이제 레이싱 선수는 어떻게 브레이크를 밟냐면 이게 왜 딱딱하냐면 내 몸이 300km로 튀어나가는 거를 이게 벽처럼 단단해야 이거를 뒤로 버틸 수가 있어요. 내 몸이 300km로, 그러니까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는데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다가 뭔가 팡 박으면은 사람이 안전벨트를 안 하면 확 튀어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 힘을 이 브레이크가 단단하게 벽처럼 아예 완전히 벽처럼 움직이지 않아야지 겨우 그러니까 이게 안전벨트 역할이에요. 안전벨트처럼 버티면서 그 다음에 내가 브레이크 강도를 어떻게 조절하냐면 여러분들처럼 이걸 눌러서 조절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뒤로 힘을 주면은 상대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밀겠죠? 그죠? 요렇게 뒤로 이 힘으로 조절하는 겁니다. 브레이크는 밟는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는 가속도, 감속도에 의해서 내가 몸이 뒤로 나가는 힘을, 앞으로 쏠리는 힘을 얼마만큼 뒤로 줄까? 그래서 앞으로 이만큼 쏠리는데 그냥 요 정도만 요런 정도만 뒤로 내 몸만 뒤로 제끼면은 브레이크가 딱 그 정도만 걸립니다. 근데 300km에서 이제 100km로 확 줄인다고 이렇게 튀어나갈 때는 내 몸을 그때 진짜 브레이크를 확 밟아야 되잖아요. 이 풀로 다 밟아야 되거든요. 풀로 다 밟아야 되면 내 몸을 뒤로 확 이렇게 제껴요. 그러면은 제가 풀로 다 밟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냐면 브레이크가 기본적으로 레이싱 선수들이 브레이크를 최대로 밟았을 때의 강도가 어떻게 되냐면 100km 정도의 강도가 나옵니다. 제 것도 요것도 100km에서 120km를 밟으면은 이게 풀로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느낌을 알려면은 뭐 이 페달을 사지는 못하겠죠. 여러분들 레이싱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을 제일 쉽게 알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여러분들이 일반 차와 레이싱 선수들의 차가 어떻게 다른지 제일 직관적으로 느끼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렇게 벽에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다가 체중계 이렇게 가벼운 걸 하나 딱 이렇게 이제 막 하세요. 그리고 체중계를 이렇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뭐 그냥
표창 위에 떨어질 것 같으면 책상 위에 이렇게 직각으로 세워놓으면 체중계가 서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딱 이렇게 된 다음에 체중계를 내가 보통 체중계가 여러분들이 체중계가 딱 올라가면 체중계를 위에서 밑으로 누른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당연히 중력이 있으니까 그냥 체중계에 눌러지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힘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체중계를 이렇게 누른다라고, 이렇게 앞으로 누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눌러서 최대한 계속 눌러보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많이 못 누릅니다. 몇 킬로 못 눌러요. 몇 킬로인지 정확하게 그냥 한 3, 40킬로 누른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 레이싱 선수들의 브레이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뒤에 손을 이렇게 딱 집어서 내가 이걸 누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뒤로 가는 거예요, 뒤로. 근데 여기서 이제 버틸 게 약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레이싱 시트가 있는 거예요. 레이싱 버킷 시트가 요렇게 약간 감싸주면서 일반 차들은 요렇게 감싸주거나 아니면 요렇게 뭔가 좀 딱딱하지 않고 푹신푹신한데 레이싱 선수들의 이거 버킷 시트는 딱딱하거든요. 그러니까 등에 여기서 버티는 만약에 조금 요런 느낌으로 벽 두 개 가까운 벽에서 약간 딱 버티는 상태에서 내가 이 저울에 이 압력을 요렇게 이제 올리는 거는 저울에 무게를 올리는 거는 내가 이걸 밟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뒤로 밀어가지고 등에 벽 같은 게 있는 상태에서 등을 이렇게 꽉 밀면은 이게 이제 쭉쭉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체중이 쭉쭉쭉 올라요. 그래서 등을 순간적으로 확 밀어가지고 나오는 수치값이 100kg가 나오는 그게 레이싱 선수들의 페달이에요. 완전히 풀로 밟았을 때 100kg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싱 선수들이 이게 몸에 받는 저항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레이싱 선수들이 체력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그걸 다 견뎌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왜 설명하냐면, 자, 오늘은 설명만 하면 되기 때문에 화면을 킬 필요도 없고 바로 해드릴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브레이크를 이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이제 제 레슨이나 나다이 프로님이나 아니면 요즘에 브레이크를 걸라라는 이제 그런 레슨을 보고 몸을 무조건 돌리지 말고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딱 잡아가지고 뭔가 브레이크를 걸어라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까 말한 여러분들의 경험상 실차는 브레이크를 이렇게 그냥 쑥 밟아야 되니까 브레이크 밟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브레이크를 걸라면 실제로 이제 백스윙에서 다운스윙이 오면서 왼발로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밟으면은 그냥 멈추는 느낌이 납니다. 여러분들은 브레이크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경험상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드는, 그래서 이 무의식적인 거나 아니면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이 프로들이나 달인들이 말하는 설명을 정말 반대로 알아들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레이싱 선수도 마찬가지. 레이싱 선수들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실차 기준으로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하면 백스윙을 하고 오면서 중심 이동을 해야 되니까 중심 이동을 하면서 브레이크도 같이 그냥 쑥 밟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멈췄으니까. 근데 여기서 힘이 나나요? 이렇게 중심 이동하고 그냥 멈추니까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네. 그러면 여기서 또 팔로 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느낌으로 저거를 떼올 수는 없으니까 저희 지금 고정돼 있거든요. 그나마 좀 강한 걸로 할게요. 요것도 쑥 들어가긴 한데 요거 익숙한 강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란 느낌이 뭐냐면은, 중심 이동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300km에서 100km로 확 줄이면은 저절로 내 몸이 앞으로 확 쏠리잖아요. 그죠? 요렇게. 나는 가만히 있고 싶어도 그냥 중력가 속도나 아니면 그런 것들 때문에, 관성 때문에 확 쏠리잖아요. 그러면 아까 저 레이싱 페달은 어떻게? 반대쪽으로 내가 이 몸이 튀어나가고 쏠리는 걸 버티려고 내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힘을 줘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힘을 주는 게 브레이크를 밟는 그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심 이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직접 이렇게 왼쪽으로 중심 이동을 하면서 이 브레이크를 이렇게 밟으면 안 돼요. 중심 이동은 저절로 잘 보세요. 오른쪽으로 가서 그냥 약간 이런 식으로 와보세요. 그럼 중심 이동은 저절로 떨어집니다.
내가 백스윙을 하고 나서 그냥 몸의 회전을 여러분들은 백스윙 때 몸을 다 회전을 하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오른발의 중심이 있어요. 근데 야구 선수들은 처음부터 백스윙을 크게 안 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백스윙을 크게 하는 게 아니고 다운스윙 할 때 몸을 이렇게 뒤집어요. 약간 더 돌려요. 왜냐면은 이 상태에서 내가 몸을 더 안 돌리면 내가 직접 중심을 이렇게 나가야 되지만 이렇게 야구 바다를 들어서 이렇게 온 상태에서 몸을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확 뒤집잖아요. 그럼 내가 이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저절로. 뭐 중력이나 아니면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떨어지는데 브레이크를 빡 밟는 거예요. 왜냐? 아까 말했죠. 300km로 가는 거를 멈춰서 내 몸이 튀어나가는데 나는 튀어나가면 안 돼!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을 저는 알죠. 저는 레이싱 게임을 오래 해가지고 이런 느낌을 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 리가 없죠. 왜냐? 여러분들의 실차는 전부 다 브레이크가 그냥 쑥쑥 눌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이런 개념 없이 여러분들이 하면은 이런 식으로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 나는 뭐 악셀도 이렇게 밟는데 브레이크도 그냥 쑥 밟으니까 가면서 그냥 브레이크만 쑥 밟아야지. 그럼 나는 멈췄네? 그럼 쳐야지. 근데 왜 거리가 안 나? 브레이크를 밟으면 거리가 난다라고 하는데, 헤드가 던져진다라고 하는데, 모르겠네.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은 맞지만 이 상태에서 중심을 내가 직접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 안 돼요. 직접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은 이걸 버티는 힘이 안 생깁니다. 내 중심은 저절로 백스윙을 하고 나서 다운스윙 때 몸을 덮고 와서 저절로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어제 올린 연습이 이런 거거든요. 저절로 떨어지는 연습. 그래서 중심 이동을 백스윙을 하고 저절로 떨어지는데 내가 떨어지면 이게 넘어지잖아요. 그리고 공을 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절로 떨어지는 거를 나는 떨어지면 안 돼. 안 돼. 나는 떨어져서 공에 가까워지면 안 돼. 안 돼, 빵! 이게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설명 없이 여러분들이 그냥, 저도 마찬가지 제 브레이크를 걸라는데 요걸 설명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 내용을 보고 또 다르게 인식을 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항상 뭔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제가 어떤 동작을 하고 아니면 뭐 다이소에 놀러 가든 쇼핑을 하든 모든 상황에서 갑자기 불현듯하게 뭔가 떠올라요. 이런 방법을 설명을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겠다. 그래서 방금도 아까 제일 처음에 말했지만 제가 여기 영상을 찍으러 온 게 아니고 레이싱 게임 한 게임 하고 그냥 청소하러 왔다가 레이싱 게임 하려고 하는데 브레이크 이 담력 조절을 하다가 아마 뭐 이 브레이크를 여러분들 레이싱카의 브레이크를 밟을 경험이 없으니까 요즘에 브레이크 설명하는데 그 또 이제 카페에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마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을 본인의 실차들 그냥 이렇게 쑥쑥 들어가는 이 느낌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실차, 레이싱카에 이렇게 압력으로 밟는 요거를 가르쳐 주면은, 되겠구나. 부르듯하게 전구가 팍 켜지면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실생활에서 생활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딱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은 이제 제가 보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는 느낌을 아까 저울을 딱 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직접 내 몸을 저울을 밟기 위해서 뭔가 움직여서 중심 이동을 저울 쪽으로 해야 되냐? 아니면 오히려 내가 저울에 가까이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버텨야 되느냐? 이게 또 나중에 하나 설명할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또 길어지니까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압력을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브레이크는 주사기 있죠, 주사기. 주사기를 들으면 그냥 쑥 뺐다가 한번 쑥 누르면 쑥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의 실차는 그런 거예요. 유압식으로 되어 있지만 그냥 쑥 뺐다가 그냥 쑥 누르면은 이게 브레이크처럼 쑥 들어가요. 그리고 다시 그냥 쑥 나옵니다. 근데 레이싱카의 브레이크는 앞에 구멍을 딱 막아요. 그러면 이제 압력 때문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 압력의 값으로 조절을 하는 게 레이싱 선수들의 페달이거든요. 안 들어가는데 뭔가 힘은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이게 왜 그러냐면 레이싱 하나 이제 나중에 이제 첨부해 드릴 건데, 사람은 힘이라는 거를 뭐를 더 정교하게 할 수 있냐면 이 거리감, 길이 거리감, 뭐 주사위도 마찬가지. 뭔가 정확한 힘을 주고 정확한 동작을 하라고 하면 길이로 요렇게 하는 것보다 딱 막아놓고 힘의 압력을 조절을 하는 게 사람이 훨씬 더 뭔가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섬세하게 다룰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레이싱 선수들은 섬세해야 되니까 그렇게 돼 있다라고 뭐 그런 논문도 있거든요. 어쨌든 뭐 너무 말이 길어지니까 브레이크를 거는 거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사기를 딱 들고 똑똑똑똑 요렇게 누르는 그 압력과 그 다음에 진짜 실제로 저울을 벽에 대고 이거를 요렇게 훅훅 밟으면서 저울의 값을 올려보세요. 그걸 100kg까지 올리려면 얼마나 내가 저울이랑 가까워지는 게 아니고 저울이랑 오히려 더 멀어져야 되는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울값이 삭삭삭삭 올라가는 그 느낌이 브레이크입니다. 중심 이동을 하면서 멈춰야지 이게 브레이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 몸은 저 공으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하면 저 공에서 절대 내 몸이 안 갈까? 가면 안 돼. 나는 오히려 내 몸은 저 공이랑 멀어져야 돼. 이 느낌이 브레이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알고 하셔야 브레이크를 거는 느낌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제로 저울을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실차를 밟아도 뭐 제 차는 스포츠카라서 실차를 밟아도 제 브레이크가 좀 딱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차를 해도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앞으로 쑥 안 누릅니다. 그냥 내 몸을 살짝 뒤로 요렇게 보내는 느낌으로, 그냥 저는 레이싱이 익숙하니까. 그러면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여러분들이 실제 운전을 해도 약간 내 몸을 요렇게 뒤로 보낸다는 느낌으로, 내 몸이 앞으로 쏠리니까 내 몸을 살짝 뒤로 보내면서 브레이크를 조절하면 훨씬 브레이크를 섬세하게 밟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실차로도 그렇게 해보시고, 근데 실차는 너무 브레이크가 잘 들어가서 그게 좀 잘 안 되긴 하는데, 아니면 실차가 브레이크를 좀 강하게 할 수 있나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요게 브레이크 느낌입니다. 절대 브레이크를 내가 중심 이동을 공 쪽으로 하면서 멈추는 힘이 아니고 내가 공 쪽에서 멀어지는 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체중계가, 그러니까 뭐 체중계를 왼발에 놓고 내가 중심 이동을 하면서 왼발로 체중을 이렇게 눌리면 안 돼요. 오히려 내가 멀어지면은 체중이 순간적으로 확, 체중계의 수치가 확 올라가는, 이게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브레이크 밟는 느낌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또 엉뚱한 동작을 해서 스윙이 망가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평소에 타는 승용차와 경주용 자동차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특히 경주용 자동차의 브레이크 페달은 뭔가 다를까요? 일반 승용차하고 경주용차하고 페달이 좀 다른가요? 네, 굉장히 다르죠. 밟히는 깊이와 그 페달을 밟는 압력이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브레이크가 밟히지 않은 상황인데 페달을 끝까지 밟아볼게요. 네. 밟았습니다. 그거밖에 안 하죠? 네, 밟았습니다.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도 모를 정도의 페달 양인데, 이런 정말 순수 레이스카는 이제 ABS가 없기 때문에 미세한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스트로크 양이 굉장히 짧은 거죠. 즉, 초반부의 프리로드 영역 이후부터는 주로 밟는 압력으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복합적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경주용차 브레이크 개발과 관련된 여러 백서들을 찾아보면 대략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위치 조절보다 힘 조절을 더 정교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레이싱 페달 중 로드셀이나 유압 장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설명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머슬 메모리라는 겁니다. 힘 조절을 통해 근육을 반복 사용할수록 해당 운동을 기억하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근육은 더 빠르고 부드러워지며 정교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주용차의 브레이크 페달은 단단해야지 유리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브레이크의 작동 방식 자체가 유압, 즉 압력을 이용해서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이제 실제 브레이크를 밟아보면은 정말 딱딱하고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이런 딱딱한 느낌을 구현하고 있는 심레이싱 페달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이엔드급 페달들은 느낌이 똑같은 걸 떠나서 이렇게 딱딱하게 할 수가 있죠.